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의 폐점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점을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편의점 브랜드별 눈물겨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전달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만 6,487명. 혹시 무슨 숫자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법인 사업자 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는 83만 7,292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13.7%가 늘었다고 합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폭으로 폐업이 증가한 셈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자영업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지만 최근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진짜 집 근처 상가들 한 바퀴만 둘러봐도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 대출로 연명해 오던 자영업자들은 불안과 고금리 고물가를 이기지 못해 신음중이며 최저임금, 공공요금의 상승과 더불어 최근에는 무료 배달을 도입한 배민이 이 배달 수수료를 자영업자들에게 더 전가시키며 수많은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 때문에 오죽했으면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후죽순 오픈을 하던 무인점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때 가장 핫했던 무인 밀키트 매장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폐점을 많이 한 걸 직접 두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우리 편의점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강력한 경쟁점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그나마 유행을 덜 타는 아이스크림을 아이템으로 하며 무인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고매출 편의점 인근에서 오픈만 하면 최소 적자는 안 보기 때문에 한창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점포가 많아졌는데 21년도부터 급격하게 점포 수가 증가하여 현재 6,000개 정도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폐업 숫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년도부터 우후죽순 막 생기다 보니 이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인해 폐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폐점 현상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주변에 편의점 옆 또는 월세 저렴한 입지 조금 떨어지는 곳에 주먹구구식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폐점했거나 양수자를 구한다는 종이를 붙여놓은 매장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비교적 낮은 초기 투자비와 간편한 운영 방식으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무인화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무인 시스템 덕분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만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시설 관리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적은 평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보증금, 임대료가 큰 부담이 없고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되고 매장 내 바닥, 천장, 인테리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투자금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으로 가능한 소자본 창업이기 때문에 초보 사장님들께서 진입하기가 정말 쉬운 업종입니다. 사실 편의점보다 당연히 진입하기가 더 쉬운 게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이렇게 쉽게 오픈을 했다가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이젠 허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점을 많이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말고 먹을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중 독보적 1위인 베스킨라빈스도 사상 첫 적자가 나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편의점 회사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함께 매가를 낮춰버려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매출을 다시 빼앗아 왔고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할인카드도 쓰기도 하고 다다익선 같은 행사 상품들을 고르면 편의점이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더 싼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주님들은 눈물을 머금고 제사를 깎아먹는 행사를 하면서까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경쟁을 하며 지금껏 버텨온 것입니다.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맞서서 편의점 브랜드별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세븐, CU는 자체적으로 매가 할인을 하여 원가 수준으로 낮춰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며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사 자체적으로 할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든지 홍보물과 현수막 등 무언가를 더 해준다든지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영업 담당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점포에서 마진이 하나도 안 남도록 가격을 다운시켜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가격을 맞춰 나 죽고 너 죽자라는 식의 대응밖에 되지 않아 점포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GS만큼은 다릅니다. GS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응을 원하는 점포들을 선정하고 이 점포들에 한해 아이스크림 매출 활성화 행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 점포들이 대상이 되며 이 중 행사를 하길 원하시는 점포들한테만 본사에서 정해준 상품들에 한해 할인가로 판매 시 개당 약 150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 매가 할인으로 인해 이익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점포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점포들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다다익선 행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장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3개 구매 시 30%, 4개 구매 시 40%, 5개에서 9개 구매 시 50%, 10개 이상 구매 시 55%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면 살수록 할인율을 높여 잘만 계산해 보면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저렴한 행사가 될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선호하시는 점주님들도 계시고 그냥 안 하겠다는 점주님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사의 행사나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며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점포 수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아이스크림 매출만큼은 내가 빼앗아 와야지라고 생각했었던 편의점에서도 매가를 다운시켜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경쟁력을 더 잃을 수밖에 없고 소자본 투자를 하여 쉽게 차린 만큼 쉽게 폐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선점이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남들 아무도 안 할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고 장사를 하면 못해도 중간은 갈 겁니다. 그런데 늦게 정보를 접하고 입이 들어갈 곳이 없는 다 차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고 사소한 거에 귀 기울이는 등 노력이란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브랜드별 본사의 대응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유행하던 여러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이 유행을 지나 줄줄이 폐업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한때 이런 유행 타는 사업을 해서 2년 만에 폐점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항상 처음엔 잘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죽어서 이제는 유행 타는 사업을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탕후루가 최근엔 대표적이었고요. 치킨, 커피, 빵 등등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이 모두를 경쟁자로 만들었듯이 반대로 말하면 여러 업종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쿠팡, 비마트와 같은 온라인 시장도 경쟁점인데 네이버에서 1시간 이내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도 합니다.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진 않는데 이렇듯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도 그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 사업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1, 2주 안에 중학생 이상 멤버십 영상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괜찮은 부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편의점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한 부업이고 먼저 이 정보를 접하시고 이 부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 존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일매출 300만 원 이상 파는 것도 아닌데 손님 없는 시간이 분명 최소 한두 시간은 유튜브도 보고 지인과 통화도 하고 자유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수익은 열심히 함에 따라 달라질 텐데 최대 수백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점주님들도 몇몇 계시고 돈도 잘 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중학생 이상 멤버십까지는 가입하실 필요도 없는 게 제가 한 달 안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는 할 겁니다. 다만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정 있으신 분들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모두 다는 볼 수 없게 어떤 제한 같은 걸 둘 예정입니다.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정보를 접하시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도 99%는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몇 번 해보다가 금방 그만두십니다. 절대로 꾸준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뿐 어차피 알려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꾸준히 하실 분들의 한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실 분들에게만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조만간 멤버십 영상에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고 전체 영상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말씀은 드릴 거니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